옛날 어느 마을에 타고난 아름다움을 무기로 권력과 부를 탐하는 월량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량은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바꾸는 길은 오직 부유한 양반가의 첩이 되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최고의 부호인 장대감이 기방을 찾았고 월량은 그를 손님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월량은 장대감을 본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부터 월량은 온갖 교태와 지략을 동원하여 장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월량은 꿈에 그리던 장대감의 첩이 되었습니다. 월량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월량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장대감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온 동네에 소문내어 큰 잔치라도 열고 싶지만 나라에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니 조용히 너를 들을 수밖에 없었단다.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마님께서 제 낭구님이 되어주셨는데 소첩이 어찌 더 바라는 것이 있겠사옵니까? 어찌 말도 이리 곱게 하는 게냐.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가 아쉬워서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그렇다면 사실 소첩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명월관에 일양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첩의 수발을 도맡아 하던 아이인데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아이입니다. 부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월량이에게 그토록 소중한 아이라면 당연히 데려와야지. 내가 곧사람을 보낼 터이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있거라. 대감마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첩, 정성을 다해 대감마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한 송이 매화꽃 같은 그 미소만 내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야. 난 그것이면 충분하다. 월량은 수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장대감의 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다음 날 집안일을 관리하는 하인 개똥이가 일양이를 월량의 처소로 데려왔습니다. 일양아, 어서 오너라. 월량 언니. 정말로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내가 약조하지 않았느냐. 너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양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기필코 이 집의 안방을 차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줄 것이다. 언니,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어쩌다 기생이 되었는지 잊은 건 아니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들 손에 이끌려 돈 몇 푼에 기생집으로 팔려오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덕분에 언니를 만났잖아요. 저는 이제 다 잊을 수 있어요. 일양아, 내가 대감의 첩실이 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어. 대감마님은 여인의 치마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라 언제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릴지 모른다. 그러니 대감의 눈길이 내게 머물러 있는 지금 내 위치를 확실히 해야만 한다. 알겠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를게요. 그래.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방은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가서 쉬도록 해라. 쉬다니요. 제가 이곳에 왔으니 언니 수발은 제가 들어야지요. 너는 이제 내 수발을 들 필요 없다. 너는 내 동생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저 이곳에서 내가 가르쳐주던 글을 마저 배우고 시나 그림 같은 것을 익히면 된다. 이제 기생도 아닌데 제가 그런 것을 배워야 하나요?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어서 건너가 쉬도록 하거라. 예, 언니. 개똥이, 거기에 있느냐? 월량 아씨, 찾으셨습니까? 자네는 이 아이를 방으로 안내해주고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개똥이가 일양이를 데리고 방을 나가자 월량이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일그러졌습니다. 월량 아씨라니.
작은 마님을 작은 마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감히 나를 얕보는 게냐? 그래, 두고 봐라. 내 기필코 내 입에서 마님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줄 테니. 한편 방으로 가는 길에 개똥이는 일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일양이라고 합니다. 월량 아씨의 동생이라 일양이렸다. 누가 기생 출신 아니랄까봐 이름들이 하나같이. 내 말을 명심하고 듣거라. 이 집안에는 눈도 많고 귀도 많으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안방마님께서는 월량 아씨나 너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 쥐 죽은 듯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좋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개똥이는 일양이를 방에 데려다주고는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님, 소인 개똥이옵니다. 그래, 들어오거라. 마님, 대감마님께서 이번에 드린 첩이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합니다. 벌써 어린 기생까지 집으로 끌어들였지 뭡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마님, 대감마님께서 수많은 여인을 만나셨어도 항상 바깥에 따로 집을 마련해 주셨지. 이렇게 댁 안으로 들인 것은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은 금방 사그라들기 마련이란다. 그래도 이번엔 마지막 여인이면 좋겠구나. 하여간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탈이라니까요. 사대부가의 여인이라면 감내해야 할 삶이다. 그나저나 새 사람이 왔으면 내게 인사를 와야 도리인데 아직 소식이 없구나. 아무래도 예법을 몰라 그러는 듯하니 개똥이 내가 가서 슬쩍 일러주거라.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개똥이가 월량이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월량 아씨, 이 댁에 들어오신 지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똥이의 말을 들은 월량은 기분이 상한 듯 짜증 섞인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이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라. 그 예법이라는 것에 윗사람이 먼저 와서 인사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적혀있기라도 하더냐? 월량의 말에 개똥이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께 가서 여쭈어 보거라. 예법에 정녕 그러하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찾아가 인사를 올리겠다고 말이다. 개똥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개똥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양이가 월량이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기분이 언짢아 보여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일양이 너뿐이구나. 이 댁 안주인께서 조용하다 싶더니만 이제 슬슬 내 길을 꺾으려 하시나 보다. 하지만 내가 순순히 당해줄 수는 없지 않겠니?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순순히 가서 고개를 숙이면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다.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글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거라. 그날 밤 장대감이 월량이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잠을 청하던 장대감의 귀에 월량이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별일 아니옵니다. 내게 말 못할 시름이라도 생긴 것이야. 어서 말해보거라. 월량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첩이 양반가의 예법을 잘 알지 못하여 마님께 큰 결례를 범한 듯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줄은 알고 있었사오나 마님께서 소첩을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것이 두려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똥이가 와서 말하기를 제가 먼저 찾아뵙지 않아 마님께서 크게 노하셨다고 하더이다. 대감 마님, 소첩은 마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부인은 심성이 고운 사람이야.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터이니 부인을 만나보거라. 아니 되옵니다. 대감 마님께서 나서시면 오히려 마님께서 소첩을 더욱 좋지 않게 보실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마님과 단둘이 뵙는 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일 소첩이 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대감마님께서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들른 척 잠시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장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부인과 차를 마시러 온 척하면 자연스레 셋이 함께할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월량은 정성껏 몸단장을 하고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님, 소첩 월량이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월량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마님 앞에 털썩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씨.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마님께서 앉으라는 명이 없으셨는데 어찌 먼저 앉으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마님께 절부터 올리십시오. 개똥이의 다그침에도 월량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개똥이 저것이 감히 저를 가르치려 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매로 다스릴까요? 아니면 광에 가두고 굶길까요? 월량의 물음에 마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똥이의 언행에 자네 마음이 상했나 보구나. 이번 일은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게. 마님의 정중한 태도에 월량은 속으로 애가 탔습니다. 속마음, 뭐야, 내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데. 대감마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님이 큰 소리를 내게 해야 하는데. 월량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개똥이의 뺨을 향해 손을 날렸습니다. 마님을 봐서 뺨 한 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거라. 개똥이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가자 그제야 마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것인가? 자네 눈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는 게야. 마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제게 잘못을 저지른 개똥이를 혼내시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나무라시다니요. 내가 언제 자네를 혼냈다는 게냐? 자네가 내 앞에서 개똥이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는가? 마님께서는 아래 것이 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시는 겁니까? 월량의 계산된 도발에 마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던 그때 문밖에서 장대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량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녀가 개똥이보다 아랫사람인 줄 미처 모르고 마님 앞에서 큰 누를 범했나이다. 지금 내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냐? 마님이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 순간 장대감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월량은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장대감을 바라보았고 장대감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부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대감, 이 계집이 저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감마님. 마님의 말씀이 전부 맞사옵니다. 소첩이 예법을 알지 못해 잘못한 것이오니 소첩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월량이가 눈에 들어오자 장대감은 부인을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부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소? 이 아이가 얘를 몰라 잘못을 저질렀다 한데 가르치고 품어야 할 부인께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아이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이 부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오. 아니, 대감. 제 말을 들어보시오. 됐소. 전후 사정은 내가 월량이에게 들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월량아, 그만 돌아가자꾸나. 장대감은 방을 나오면서도 부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내 오늘 부인에게 크게 실망했소. 방 안에 혼자 남은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가. 아무래도 저 아이의 계략에 내가 걸려든 것 같구나. 한편 월량의 처소로 돌아온 장대감은 월량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월량아, 이제 그만 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거라.
소첩이 긴장한 나머지 마님께 큰절 올리는 것을 깜빡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본 개똥이가 소첩에게 기생 출신이라 얘를 모른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소첩이 화가 나 개똥이에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마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 잘못한 하인을 꾸짖었다고 그런 사달이 났단 말이냐? 소첩이 천한 출신이라 하인들조차 저를 업신여기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두에게 단단히 일러 둘 터이니 걱정 말 거라. 앞으로는 내가 너를 더욱 잘 보살피마. 장대감이 돌아가고 잠시 후 일양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월량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양아. 마님은 내게 당한 것이 분해서 화가 나 있겠지? 하지만 이번 일로 더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월량이는 집안의 안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했고 마님은 큰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장대감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월량은 일양이를 각별히 보살폈고 장대감 앞에서는 늘 일양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장대감은 월량과 일양이 정자에 앉아 글을 쓰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14살이 된 일양이는 제법 여인의 태가 났고 그 모습을 보는 장대감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글 공부를 하고 있었나 보구나. 대감마님, 어서 오십시오. 일양이에게 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같던 일양이가 벌써 이리 자랐구나. 이제 완연한 여인일세. 이제 좋은 사내 하나 만나 시집만 가면 되겠구나. 장대감의 말에 월량은 속으로 흠칫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장대감은 정자에 홀로 앉아있는 일양이를 발견하고는 그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일양아, 뭘 하고 있느냐? 대감마님 오셨습니까? 봄바람이 좋기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장대감은 슬며시 일양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이 꽃내음이 꼭 너를 닮은 듯하구나. 일양은 당황했지만 차마 그 손길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월량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장대감이 일양에게 흑심을 품고 있음을 눈치챈 순간이었습니다. 속마음, 안 돼. 일양이는 절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어. 더 늦기 전에 방도를 찾아야 해. 며칠을 고민하던 월량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님, 잠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부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너라. 오늘은 또 무슨 계략으로 나를 욕보이려 찾아온 것이냐? 월량은 그 말에 대답 대신 마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님, 소첩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간 제가 마님께 저지른 무례를 벌하신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소첩이 아니라 일양이 그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양이라면 내가 데려온 그 아이 말이냐? 그 아이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이야? 대감마님께서 일양이를 마음에 품으신 듯합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나를 찾아온 것이냐? 대감께서 영원히 너만 바라볼 것이라 생각했던 게야? 대감마님께서 다른 여인을 품으신다 한들 소첩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양이는 제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아이입니다. 소첩은 그 아이에게 약조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마님, 부디 일양이를 이 집안에서 무사히 내보낼 방도를 알려주시옵소서. 내 하나만 묻겠다. 내가 그 아이를 여기서 나가게 해준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내어줄 것이냐? 이 집에서 나가라 하시면 셋내는 이 집을 나가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또한 그리 따르겠습니다. 알았다. 나도 방도를 생각해 볼 터이니 그만 돌아가 있거라. 며칠 후 마님은 친정집에 서신을 보냈고 답신을 받은 뒤 월량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일 내 친정에서 손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그분 앞에 일양이를 데려와 선보일 수 있다면 그 아이에게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리하면 대감께서 너를 엄히 문책하실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어떤 고초를 겪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손님은 내 친정 오라버니이신 대사헌 대감이시다. 그분은 재주 있는 아이들을 아끼시니 눈에만 띌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앞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밝을 것이다. 마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장대감 내외와 대사헌 대감이 사랑채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월량이가 일양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귀한 손님이 오셨다 하기에 예를 갖추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라버니, 저 아이는 대감의 첩인 월량이와 그의 동생인 일양이라는 아이입니다. 일양이가 글재주가 좋다고 하니 잠시 구경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 첩의 동생이 글을 안다고. 흥미롭구나. 어서 올라와 글을 지어보거라. 일양이가 지은 글을 본 대사헌 대감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글귀로구나. 이런 글은 어찌 생각한 것이냐? 소인은 신분의 귀천 없이 사람을 구하는 의녀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다. 내 이름이 일양이라 하였느냐? 나를 따라가겠느냐? 나를 따라 나선다면 내 언니와는 헤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다. 일양은 월량과 헤어져야 한다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양아, 언제든 내가 너를 만나러 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따라 나서겠다고 말씀드려라. 소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대감마님을 은인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좋다. 나는 내일 떠날 것이니 그리 알고 채비하도록 하거라. 다음 날 일양이가 떠나는 것을 배웅하고 월량이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분노한 장대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내년이 일부러 일양이 그 아이를 대사헌 대감 앞에 데리고 간 것이렸다. 예, 맞습니다. 소첩은 일양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내 인연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소첩이 친동생처럼 아끼는 아이를 탐하려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자식 같은 아이를 여인으로 보십니까? 그것이 양반 나으리가 할 짓입니까? 여봐라. 전연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하지만 매를 맞는 와중에도 월량이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장대감은 직접 매를 들고 일어나다 그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대감은 결국 며칠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장례가 끝난 뒤 마님은 월량이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내 한 몸을 던진 것을 보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아꼈는지 알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이 집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 후 월량은 마님을 친언니처럼 모셨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년 뒤 훌륭한 의녀가 된 일양이가 두 사람을 찾아왔고 세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타고난 아름다움을 무기로 권력과 부를 탐하는 월량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량은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바꾸는 길은 오직 부유한 양반가의 첩이 되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최고의 부호인 장대감이 기방을 찾았고 월량은 그를 손님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월량은 장대감을 본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부터 월량은 온갖 교태와 지략을 동원하여 장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월량은 꿈에 그리던 장대감의 첩이 되었습니다. 월량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월량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장대감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온 동네에 소문내어 큰 잔치라도 열고 싶지만 나라에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니 조용히 너를 들을 수밖에 없었단다.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마님께서 제 낭구님이 되어주셨는데 소첩이 어찌 더 바라는 것이 있겠사옵니까? 어찌 말도 이리 곱게 하는 게냐.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가 아쉬워서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그렇다면 사실 소첩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명월관에 일양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첩의 수발을 도맡아 하던 아이인데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아이입니다. 부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월량이에게 그토록 소중한 아이라면 당연히 데려와야지. 내가 곧사람을 보낼 터이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있거라. 대감마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첩, 정성을 다해 대감마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한 송이 매화꽃 같은 그 미소만 내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야. 난 그것이면 충분하다. 월량은 수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장대감의 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다음 날 집안일을 관리하는 하인 개똥이가 일양이를 월량의 처소로 데려왔습니다. 일양아, 어서 오너라. 월량 언니. 정말로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내가 약조하지 않았느냐. 너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양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기필코 이 집의 안방을 차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줄 것이다. 언니,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어쩌다 기생이 되었는지 잊은 건 아니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들 손에 이끌려 돈 몇 푼에 기생집으로 팔려오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덕분에 언니를 만났잖아요. 저는 이제 다 잊을 수 있어요. 일양아, 내가 대감의 첩실이 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어. 대감마님은 여인의 치마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라 언제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릴지 모른다. 그러니 대감의 눈길이 내게 머물러 있는 지금 내 위치를 확실히 해야만 한다. 알겠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를게요. 그래.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방은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가서 쉬도록 해라. 쉬다니요. 제가 이곳에 왔으니 언니 수발은 제가 들어야지요. 너는 이제 내 수발을 들 필요 없다. 너는 내 동생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저 이곳에서 내가 가르쳐주던 글을 마저 배우고 시나 그림 같은 것을 익히면 된다. 이제 기생도 아닌데 제가 그런 것을 배워야 하나요?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어서 건너가 쉬도록 하거라. 이에, 언니. 개똥이, 거기에 있느냐? 월량 아씨, 찾으셨습니까? 자네는 이 아이를 방으로 안내해주고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개똥이가 일양이를 데리고 방을 나가자 월량이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일그러졌습니다. 월량 아시라니. 작은 마님을 작은 마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감히 나를 얕보는 게냐? 그래, 두고 봐라. 내 기필코 내 입에서 마님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줄 테니. 한편 방으로 가는 길에 개똥이는 일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일양이라고 합니다. 월량 아씨의 동생이라 일양이렸다. 누가 기생 출신 아니랄까봐 이름들이 하나같이. 내 말을 명심하고 듣거라. 이 집안에는 눈도 많고 귀도 많으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안방마님께서는 월량 아씨나 너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 쥐 죽은 듯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좋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개똥이는 일양이를 방에 데려다주고는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님, 소인 개똥이옵니다. 그래, 들어오거라. 마님, 대감 마님께서 이번에 드린 첩이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합니다. 벌써 어린 기생까지 집으로 끌어들였지 뭡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마님, 대감 마님께서 수많은 여인을 만나셨어도 항상 바깥에 따로 집을 마련해 주셨지. 이렇게 댁 안으로 들인 것은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은 금방 사그라들기 마련이란다. 그래도 이번엔 마지막 여인이면 좋겠구나. 하여간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탈이라니까요. 사대부가의 여인이라면 감내해야 할 삶이다. 그나저나 새 사람이 왔으면 내게 인사를 와야 도리인데 아직 소식이 없구나. 아무래도 예법을 몰라 그러는 듯하니 개똥이 내가 가서 슬쩍 일러주거라.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개똥이가 월량이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월량 아씨, 이 댁에 들어오신 지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똥이의 말을 들은 월량은 기분이 상한 듯 짜증 섞인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이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라. 그 예법이라는 것에 윗사람이 먼저 와서 인사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적혀있기라도 하더냐? 월량의 말에 개똥이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께 가서 여쭈어 보거라. 예법에 정녕 그러하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찾아가 인사를 올리겠다고 말이다. 개똥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개똥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양이가 월량이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기분이 언짢아 보여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일양이 너뿐이구나. 이 댁 안주인께서 조용하다 싶더니만 이제 슬슬 내 길을 꺾으려 하시나 보다. 하지만 내가 순순히 당해줄 수는 없지 않겠니?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순순히 가서 고개를 숙이면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다.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글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거라. 그날 밤 장대감이 월량이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잠을 청하던 장대감의 귀에 월량이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별일 아니옵니다. 내게 말 못할 시름이라도 생긴 것이야. 어서 말해보거라. 월량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첩이 양반가의 예법을 잘 알지 못하여 마님께 큰 결례를 범한 듯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줄은 알고 있었사오나 마님께서 소첩을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것이 두려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똥이가 와서 말하기를 제가 먼저 찾아뵙지 않아 마님께서 크게 노하셨다고 하더이다. 대감 마님, 소첩은 마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부인은 심성이 고운 사람이야.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터이니 부인을 만나보거라. 아니 되옵니다. 대감 마님께서 나서시면 오히려 마님께서 소첩을 더욱 좋지 않게 보실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마님과 단둘이 뵙는 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일 소첩이 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대감 마님께서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들른 척 잠시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장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부인과 차를 마시러 온 척하면 자연스레 셋이 함께할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월량은 정성껏 몸단장을 하고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님, 소첩 월량이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월량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마님 앞에 털썩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씨,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마님께서 앉으라는 명이 없으셨는데 어찌 먼저 앉으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마님께 절부터 올리십시오. 개똥이의 다그침에도 월량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개똥이 저것이 감히 저를 가르치려 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매로 다스릴까요? 아니면 광에 가두고 굶길까요? 월량의 물음에 마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똥이의 언행에 자네 마음이 상했나 보구나. 이번 일은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게. 마님의 정중한 태도에 월량은 속으로 애가 탔습니다. 속마음, 뭐야, 내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데. 대감마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님이 큰 소리를 내게 해야 하는데. 월량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개똥이의 뺨을 향해 손을 날렸습니다. 마님을 봐서 뺨 한 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거라. 개똥이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가자 그제야 마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것인가? 자네 눈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는 게야. 마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제게 잘못을 저지른 개똥이를 혼내시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나무라시다니요. 내가 언제 자네를 혼냈다는 게냐? 자네가 내 앞에서 개똥이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는가? 마님께서는 아래 것이 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시는 겁니까? 월량의 계산된 도발에 마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던 그때 문밖에서 장대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량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녀가 개똥이보다 아랫사람인 줄 미처 모르고 마님 앞에서 큰 누를 범했나이다. 지금 내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냐? 마님이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 순간 장대감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월량은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장대감을 바라보았고 장대감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부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대감, 이 계집이 저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감마님. 마님의 말씀이 전부 맞사옵니다. 소첩이 예법을 알지 못해 잘못한 것이오니 소첩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월량이가 눈에 들어오자 장대감은 부인을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부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소? 이 아이가 얘를 몰라 잘못을 저질렀다 한데 가르치고 품어야 할 부인께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아이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이 부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오. 아니, 대감. 제 말을 들어보시오. 됐소. 전후 사정은 내가 월량이에게 들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월량아, 그만 돌아가자꾸나. 장대감은 방을 나오면서도 부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내 오늘 부인에게 크게 실망했소. 방 안에 혼자 남은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가. 아무래도 저 아이의 계략에 내가 걸려든 것 같구나. 한편 월량의 처소로 돌아온 장대감은 월량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월량아, 이제 그만 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거라. 소첩이 긴장한 나머지 마님께 큰절 올리는 것을 깜빡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본 개똥이가 소첩에게 기생 출신이라 얘를 모른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소첩이 화가 나 개똥이에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마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 잘못한 하인을 꾸짖었다고 그런 사달이 났단 말이냐? 소첩이 천한 출신이라 하인들조차 저를 업신여기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두에게 단단히 일러 둘 터이니 걱정 말 거라. 앞으로는 내가 너를 더욱 잘 보살피마. 장대감이 돌아가고 잠시 후 일양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월량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양아.
마님은 내게 당한 것이 분해서 화가 나 있겠지. 하지만 이번 일로 더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월량이는 집안의 안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했고 마님은 큰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장대감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월량은 일양이를 각별히 보살폈고 장대감 앞에서는 늘 일양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장대감은 월량과 일양이 정자에 앉아 글을 쓰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14살이 된 일양이는 제법 여인의 태가 났고 그 모습을 보는 장대감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글 공부를 하고 있었나 보구나. 대감마님, 어서 오십시오. 일양이에게 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같던 일양이가 벌써 이리 자랐구나. 이제 완연한 여인일세. 이제 좋은 사내 하나 만나 시집만 가면 되겠구나. 장대감의 말에 월량은 속으로 흠칫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장대감은 정자에 홀로 앉아있는 일양이를 발견하고는 그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일양아, 뭘 하고 있느냐? 대감마님 오셨습니까? 봄바람이 좋기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장대감은 슬며시 일양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이 꽃내음이 꼭 너를 닮은 듯하구나. 일양은 당황했지만 차마 그 손길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월량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장대감이 일양에게 흑심을 품고 있음을 눈치챈 순간이었습니다. 속마음, 안 돼. 일양이는 절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어. 더 늦기 전에 방도를 찾아야 해. 며칠을 고민하던 월량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님, 잠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부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너라. 오늘은 또 무슨 계략으로 나를 욕보이려 찾아온 것이냐? 월량은 그 말에 대답 대신 마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님, 수첩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간 제가 마님께 저지른 무례를 벌하신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수첩이 아니라 일양이, 그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양이라면 내가 데려온 그 아이 말이냐? 그 아이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이야? 대감마님께서 일양이를 마음에 품으신 듯합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나를 찾아온 것이냐? 대감께서 영원히 너만 바라볼 것이라 생각했던 게야? 대감마님께서 다른 여인을 품으신다 한들 소첩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양이는 제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아이입니다. 소첩은 그 아이에게 약조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마님, 부디 일양이를 이 집안에서 무사히 내보낼 방도를 알려주시옵소서. 내 하나만 묻겠다. 내가 그 아이를 여기서 나가게 해준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내어줄 것이냐? 이 집에서 나가라 하시면 셋내는 이 집을 나가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또한 그리 따르겠습니다. 알았다. 나도 방도를 생각해 볼 터이니 그만 돌아가 있거라. 며칠 후 마님은 친정집에 서신을 보냈고 답신을 받은 뒤 월량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일 내 친정에서 손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그분 앞에 일양이를 데려와 선보일 수 있다면 그 아이에게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리하면 대감께서 너를 엄히 문책하실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어떤 고초를 겪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손님은 내 친정 오라버니이신 대사헌 대감이시다. 그분은 재주 있는 아이들을 아끼시니 눈에만 띌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앞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밝을 것이다. 마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장대감 내외와 대사헌 대감이 사랑채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월량이가 일양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귀한 손님이 오셨다 하기에 예를 갖추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라버니, 저 아이는 대감의 첩인 월량이와 그의 동생인 일양이라는 아이입니다. 일양이가 글재주가 좋다고 하니 잠시 구경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 첩의 동생이 글을 안다고. 흥미롭구나. 어서 올라와 글을 지어보거라. 일양이가 지은 글을 본 대사헌 대감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글귀로구나. 이런 글은 어찌 생각한 것이냐? 소인은 신분의 귀천 없이 사람을 구하는 의녀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다. 내 이름이 일양이라 하였느냐? 나를 따라가겠느냐? 나를 따라 나선다면 내 언니와는 헤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다. 일양은 월량과 헤어져야 한다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양아, 언제든 내가 너를 만나러 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따라 나서겠다고 말씀드려라. 소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대감마님을 은인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좋다. 나는 내일 떠날 것이니 그리 알고 채비하도록 하거라. 다음 날 일양이가 떠나는 것을 배웅하고 월량이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분노한 장대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내년이 일부러 일양이 그 아이를 대사헌 대감 앞에 데리고 간 것이렸다. 예, 맞습니다. 소첩은 일양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내 인연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소첩이 친동생처럼 아끼는 아이를 탐하려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자식 같은 아이를 여인으로 보십니까? 그것이 양반 나으리가 할 짓입니까? 여봐라. 전연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하지만 매를 맞는 와중에도 월량이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장대감은 직접 매를 들고 일어나다 그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대감은 결국 며칠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장례가 끝난 뒤 마님은 월량이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내 한 몸을 던진 것을 보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아꼈는지 알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이 집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 후 월량은 마님을 친언니처럼 모셨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년 뒤 훌륭한 의녀가 된 일양이가 두 사람을 찾아왔고 세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타고난 아름다움을 무기로 권력과 부를 탐하는 월량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량은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바꾸는 길은 오직 부유한 양반가의 첩이 되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최고의 부호인 장대감이 기방을 찾았고 월량은 그를 손님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월량은 장대감을 본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부터 월량은 온갖 교태와 지략을 동원하여 장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월량은 꿈에 그리던 장대감의 첩이 되었습니다. 월량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월량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장대감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온 동네에 소문내어 큰 잔치라도 열고 싶지만 나라의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니 조용히 너를 들을 수밖에 없었단다.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마님께서 제 낭구님이 되어주셨는데 소첩이 어찌 더 바라는 것이 있겠사옵니까? 허, 어찌 말도 이리 곱게 하는 게냐.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가 아쉬워서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그렇다면 사실 소첩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명월관에 일양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첩의 수발을 도맡아 하던 아이인데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아이입니다. 부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월량이에게 그토록 소중한 아이라면 당연히 데려와야지. 내가 곧사람을 보낼 터이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있거라. 대감마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첩, 정성을 다해 대감마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한 송이 매화꽃 같은 그 미소만 내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야. 난 그것이면 충분하다. 월량은 수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장대감의 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다음 날 집안일을 관리하는 하인 개똥이가 일양이를 월량의 처소로 데려왔습니다. 일양아, 어서 오너라. 월량 언니. 정말로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내가 약조하지 않았느냐. 너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양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기필코 이 집의 안방을 차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줄 것이다. 언니,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어쩌다 기생이 되었는지 잊은 건 아니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들 손에 이끌려 돈 몇 푼에 기생집으로 팔려오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덕분에 언니를 만났잖아요. 저는 이제 다 잊을 수 있어요. 일양아, 내가 대감의 첩실이 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어. 대감마님은 여인의 치마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라 언제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릴지 모른다. 그러니 대감의 눈길이 내게 머물러 있는 지금 내 위치를 확실히 해야만 한다. 알겠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를게요. 그래.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방은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가서 쉬도록 해라. 쉬다니요. 제가 이곳에 왔으니 언니 수발은 제가 들어야지요. 너는 이제 내 수발을 들 필요 없다. 너는 내 동생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저 이곳에서 내가 가르쳐주던 글을 마저 배우고 시나 그림 같은 것을 익히면 된다. 이제 기생도 아닌데 제가 그런 것을 배워야 하나요?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어서 건너가 쉬도록 하거라. 예, 언니. 개똥이, 거기에 있느냐? 월량 아씨, 찾으셨습니까? 자네는 이 아이를 방으로 안내해주고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개똥이가 일양이를 데리고 방을 나가자 월량이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일그러졌습니다. 월량 아씨라니. 작은 마님을 작은 마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감히 나를 얕보는 게냐? 그래, 두고 봐라. 내 기필코 내 입에서 마님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줄 테니. 한편 방으로 가는 길에 개똥이는 일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일양이라고 합니다. 월량 아씨의 동생이라 일양이렸다. 누가 기생 출신 아니랄까봐 이름들이 하나같이. 내 말을 명심하고 듣거라. 이 집안에는 눈도 많고 귀도 많으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안방마님께서는 월량 아씨나 너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 쥐 죽은 듯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좋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개똥이는 일양이를 방에 데려다주고는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님, 소인 개똥이옵니다. 그래, 들어오거라. 마님, 대감마님께서 이번에 드린 첩이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합니다. 벌써 어린 기생까지 집으로 끌어들였지 뭡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마님, 대감마님께서 수많은 여인을 만나셨어도 항상 바깥에 따로 집을 마련해 주셨지. 이렇게 댁 안으로 들인 것은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은 금방 사그라들기 마련이란다. 그래도 이번엔 마지막 여인이면 좋겠구나. 하여간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탈이라니까요. 사대부가의 여인이라면 감내해야 할 삶이다. 그나저나 새 사람이 왔으면 내게 인사를 와야 도리인데 아직 소식이 없구나. 아무래도 예법을 몰라 그러는 듯하니 개똥이 내가 가서 슬쩍 일러주거라.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개똥이가 월량이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월량 아씨, 이 댁에 들어오신 지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똥이의 말을 들은 월량은 기분이 상한 듯 짜증 섞인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이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라. 그 예법이라는 것에 윗사람이 먼저 와서 인사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적혀있기라도 하더냐? 월량의 말에 개똥이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께 가서 여쭈어 보거라. 예법에 정령 그러하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찾아가 인사를 올리겠다고 말이다. 개똥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개똥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양이가 월량이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기분이 언짢아 보여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일양이 너뿐이구나. 이 댁 안주인께서 조용하다 싶더니만 이제 슬슬 내 길을 꺾으려 하시나 보다. 하지만 내가 순순히 당해줄 수는 없지 않겠니?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겠지? 하지만 순순히 가서 고개를 숙이면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다.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글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거라. 그날 밤 장대감이 월량이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잠을 청하던 장대감의 귀에 월량이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별일 아니옵니다. 내게 말 못할 시름이라도 생긴 것이야. 어서 말해보거라. 월량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첩이 양반가의 예법을 잘 알지 못하여 마님께 큰 결례를 범한 듯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줄은 알고 있었사오나 마님께서 수첩을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것이 두려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똥이가 와서 말하기를 제가 먼저 찾아뵙지 않아 마님께서 크게 노하셨다고 하더이다. 대감 마님, 수첩은 마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부인은 심성이 고운 사람이야.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터이니 부인을 만나보거라. 아니 되옵니다. 대감 마님께서 나서시면 오히려 마님께서 수첩을 더욱 좋지 않게 보실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마님과 단둘이 뵙는 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일 수첩이 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대감 마님께서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들른 척 잠시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장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부인과 차를 마시러 온 척하면 자연스레 셋이 함께할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월량은 정성껏 몸단장을 하고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님, 수첩 월량이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월량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마님 앞에 털썩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씨,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마님께서 앉으라는 명이 없으셨는데 어찌 먼저 앉으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마님께 절부터 올리십시오. 개똥이의 다그침에도 월량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개똥이 저것이 감히 저를 가르치려 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매로 다스릴까요? 아니면 광에 가두고 굶길까요? 월량의 물음에 마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똥이의 언행에 자네 마음이 상했나 보구나. 이번 일은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게. 마님의 정중한 태도에 월량은 속으로 애가 탔습니다. 속마음, 뭐야, 내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데. 대감마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님이 큰 소리를 내게 해야 하는데. 월량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개똥이의 뺨을 향해 손을 날렸습니다.
마님을 봐서 뺨 한 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거라. 개똥이가